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개구리. 혹시 전수정 작가님 전에 다른 전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네, 옛날에 광주 비엔날레였던 것 같은데 음. 예술하는 습관? 그래서 약간 좀 여러 다채널 스크린인데 그때 느꼈을 때는 좀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 저는 그냥 그때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아직 뭐라 그래야지 미술학도였던 것 같은데 미술 왜 하지? 맨날 이런 생각 하다가 작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무의미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좀 영상이 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아, 그렇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예술하는 습관. 네, 봤어요. 같이 음. 봤어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걷는다든지, 불구덩이 안으로 이렇게 뛰어든다든지, 창작하는 삶을 다양하게 비유한. 혹시 이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영상과 지금 저희가 본 이 전시 영상이 절망하고 탄생하라 이게 영상 문법 혹은 뭐 방식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못 찾겠어요. 왜냐면 예술하는 습관은 되게 다채널인데 어쨌든 하채널 한 장면에서 그러니까 한 화면 안에서 하나의 행동만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이건 지금 아까 막 이 씨가 계속 말한 대로 뭔가 공간도 바뀌고 계속 언어도 계속 바뀌고 뜻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이 거의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공통성을 저는 잘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고 저도 이 작품이랑 연결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전에 광인들의 배? 그게 어디서 했더라? 송은? 아트스페이스 맞나요? 그거랑은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작업을 봤을 때마다 특정 직업군의 인물이 좀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 같거든요. 광인들의 배에서는 그 도시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는 스케이트보더가 등장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파쿠르 하는 분들이랑 의미상으로는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도 저 보드 타는 분의 액션캠을 달았는지 도시 사이사이를 정말 막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누비는 게 되게 중요한 시퀀스였었거든요. 이때도 어떤 광인들의 배라는 작품을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죠. 광인들의 배에는. 안무가분이랑도 협업하고 뭐 곡 쓰시는 분들랑도 협업하고 근데 그 포맷이 여기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좀 혼재돼서 나타난 게 아닐까? 근데 그런 혼재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려워. 거의 뭔가 말이 계속 헛도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을 못해서 말이 헛도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너무 어려워. 아니 그냥 저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네. 막 말하세요. 좀 고급 예술처럼 느껴지고 그 말은 이걸 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층위도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되는 층위도 많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전시를 한 공간이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대화와 뭐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그 조각도 보면 뭔가 플라스틱 같은 거 나오니까 최근 환경오염 문제도 건드리고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들로 이렇게 물론 하나도 간단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쓰는 재료들이 이상의 소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주요하게 이상의 소설이 들어오는 거죠. 이상의 소설이 들어오고 막 파쿠르가 들어오고 이 문제들을 이상의 소설을 경유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작품의 효과가 현저하게 커지는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급 예술처럼 느껴진다고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론 되게 많은 동시대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막 역사를 참조하지 않는 동시대 작가도 없을 것이고 현재의 쟁점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동시대 작가도 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두 개를 버무렸을 때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약간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보려고 하는 게 타당한지 스스로도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냥 항상 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소스를 가져왔는지 좀 그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소스를 가져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지 정말 그 말을 하기에 적절한 참조물인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집에 와서 저희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 와서 도록을 보면서 복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이 시퀀스를 정리해 보면서 복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나 이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나 이런 거 말고 어쨌든 간에 전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상 작품은 그 전시장 안에서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전시장 안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어쨌든 의뢰미술 공간이 그렇듯이 되게 영상 보기에 친절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조각도 예를 들면 그냥 제가 그냥 그 오브제만 봤을 때 생각이 들기로는 플라스틱 오브제네. 저희 뭐 그 전에 그 어스바운드 이런 것도 봤고 염재 작가의 작업도 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 플라스틱 심각한 문제야. 요즘 미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상이 끼어들어 오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도시를 상상했던 시인에게 공감하며 파편화된 신체로 비유된 녹아내린 도시를 형상화한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제 자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상상과 이 말이 덧붙여지면서 늘어나는 갑자기 의미의 층위가 간극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저 계속 아까 시작부터 얘기했던 게 아방가르드의 미학적 실험과 뭐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이 작가가 그런 식으로 안소연 씨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학원에서 크리틱을 할 때 저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떤 뭔가 예를 들면 뭐 소셜 엔게이지드 아트나 아니면 뭐 참여 미술을 할 때 참여 미술로서 뭔가 이렇게 효과나 기능을 추구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미학적 실험? 그런 게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거는 너무 모순된 거다. 그 태도 자체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 지점을 사실 저는 피드백을 받았고 저는 그거를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같이 다 가져가고 싶은 게 이 작가의 목표 지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립할 수 없고 모순되는 어떤 그 지점을 계속 다루고 찾아나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더 불편했던 건 그런 지점을 이렇게 합치시켜가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진짜 삶을 가져오는 작업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뭐 광인들의 배도 그렇고 아까 뭐였죠? 일상의 뭐였죠? 제목이? 전문가들? 일상의 전문가들 네. 시리즈도 그렇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특정 직군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영상 프레임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프레임 안에 그들이 잡힘으로써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 평론 글에서는 고유한 결을 가진 존재들로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사실
그 프레임,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됨으로써 소외자로 프레임이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유한 결을 갖지만 분명히.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영상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폭력적인 지점이고 윤리적인 함정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런 아방가르드의 미학적 실험과 정치적 실천을 실험하는 게 사실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특히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작업보다도 사실 이 작업을 봤을 때, 아, 이상이라는 시인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조금 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상도 굉장히 형식주의자고 엄청 실험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전소정 작가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이해를 이렇게 거듭하면서도 저도 지씨와 같은 의심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가능해? 이런 느낌? 뭐가 가능해?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작가님도 고민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근데 미술은 특히 특정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더 동원이 되니까 그 괴리가 좀 더 심하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장르들보다. 맞아. 그래서 그 덧붙이자면 그 광인들의 배도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혹은 뭐 이렇게 도시를 배회하는 이미지들 가운데 중간중간 난민 보트를 탄 사람들의 이미지가 들어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작업만 봐서도 또 그 작업, 개별적인 광인들의 배라는 하나의 작업 안에서 그거를 그 난민 보트를 탄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좀 더 관대하게 해석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그게 또 더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작업과 동시에 그 키스미킥이라는 송은아트 센터에서 그 전소정 작가님 개인전에 같이 있었던 작업들 보면 굉장히 그런 주제와 또 되게 다르게 정말 좀 뭐랄까 형식 실험 같은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잘 기억은 아니지만 어떤 텍스트와 또 파인 다이닝과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 작가들이나 뭐 안정주 작가님도 여기 사실 맞아요. 이 영상에 음악을 맡으셨잖아요. 뭐 그런 분이나 아니면 다른 뭐 평론가나 이런 분들을 파인 다이닝 자리 그런 게 마련된 그 디너 자리에 초대해서 그걸 먹고 뭐 소감을 글로 써서 받는 작업이었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현대무용과 협업한 작업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색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광인들의 배에서는 막 보트 탄 난민들이 나오면서 도시를 활보하는 뭐 스케이트보더들이 이렇게 같이 편집된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관대하게 해석할 수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점에서 뭐 위싱사의 일일도 그렇고 그런 감상들이 그 광인들의 배를 기점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상의 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업하는 게 윤리적으로는 좀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그 문제화를 하거나 그 이슈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대상이나 이미지를 영상화를 할 때 으씨는 그 자체 프레임 안에 담기는 것 자체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문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 특정한 그 작업을 떠올리면서 얘기하신 거니까 그게 그 작업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난민의 이미지를 담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프레임 속에 박제하는 태도를 취하진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저도 좀 그래요. 문제가 느껴질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약간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방가르드적이거나 실험적인 태도가 그게 형식적인 실험에 대한 태도가 그게 좀 더 좀 비중이 높거나
작품에서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게 인터내셔널 그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우회나 표류의 전략 같은 거를 뭐 탐구를 하시고 그 루이 아라곤 같은 레퍼런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레퍼런스들을 사실 정확하게 엄청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표류의 전략이라는 그런 이학적인 틀이나 뭐 시도의 안에서 이거를 봤을 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 근데 제가 그걸 못 보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작업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표현의 전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틈을 잘 못 느꼈어요. 오히려 되게 익숙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나 조각이 있고 영상 하나가 크게 걸려있고 또 영상이 이렇게 구성되는 방식, 나레이션과 그 컷이 좀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이나 나레이션의 성격이나 심지어는 다국어를 쓴 것조차도 저는 모든 게 다 좀 익숙했거든요. 익숙하지 않고 좀 이상해서 이게 대체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막 그게 아방가르드적이거나 뭐 작가님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실험의 측면으로 막 탐구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전시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막 이런 식의 인상을 받았어요. 뭐 그런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 그때 그 풀에서 내용은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곤. 음. 근데 내용 완전 다른 거잖아요. 뭐 접근 방법도 다르고 작가론도 다르고 당연히 다 다른 건데도 그냥 그 조각품과 그 영상이 설치되어 있는 그 한 인상과 비슷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좀 연결성을 지으면서 막 읽게 되고, 또 영상만 딱 따로 떼고 봤을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에세이 필름이라고 하나?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컷들의 이렇게 좀 주관적인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어떤 특정할 수 없는 내러티브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식의 영상들 좀 되게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때 그냥 잘 어스바운드에서 염지혜 작가님 작업도 프랑스어랑 한국어랑 섞어가면서 남극부터 시작된 그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변별이 어렵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지배적인 인상인 것 같아요. 다 보고 나서도 좀 그 틈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탄탄한 작가론과 작업의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단지 너무 몰라서 그냥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그냥 봤다고 넘기기에는 좀 너무 관찰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변별이 안 된다. 그런 특징이. 특히나 그 안소연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또 이전 작업들, 제가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했던 작업들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 이들의 삶이 뭐 그저 보잘것없는 폐허가 아니라 고유의 결을 지닌 의미 있는 터전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그들의 꿈과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에 기꺼이 다가서려는 작가의 노력에 기인한다. 그런 작업들이 진짜 뭔가 형식적인 탐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정치적인 실천을 꾀하려는 그 접점을 계속 찾는 작업일수록 저는 과정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 순간들에 기꺼이 다가서려는 작가의 노력이 사실 전시장에 잘 안 보이니까 좀 그런 의문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물만 있고 과정은 안 보이는? 어쨌든 그 이전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거부감을 가지면서 사실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실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뭔가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되게 열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대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의 어떤 접점으로서 진짜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 예전에 아르테이트 그 아카이빙에서 우리가 봤던 작업 중에 시위대 그 소음을 녹음해가지고 그 사운드를 편집해서 약간 음악처럼 만들었었나? 아니면 현장의 사운드를 어쨌든 좀 다른 식으로 편집해서 그걸 사운드만으로 그 현장에 틀어주는 막 이런 식의 작업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뭐 러시아 생산주의 네, 맞아. 그걸 그 중에 하나였었나? 막 노동자들이 막 다 집합해서 자기 노동 기구들을 막 소리를 내고 그걸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거의 그 계보 속에서 최근 작가 중에 작업으로 소개된 게, 그때 시위는 러시아는 아니었어요. 스페인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였었나? 묘한 느낌이 드니까 현장에서 사운드를 그 공간에서 들으면 그게 좀 소음 같기도 하고 뭔가 위기감도 들면서도 또 좀 음악이니까 또
다르게 들리고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걸 본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실험 형식적인 시도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까지 추구하는 거는 예를 든 게 되게 좋은 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층위가 많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이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복잡한 인물이고, 또 단순히 이상과 이 전소정 작가의 1대1 무언가의 산물이 아니라 또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막 다른 연구자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좀 더 너무 복잡해져서 알아듣기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드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질문도 진짜 던져볼 수 있는 게 왜 이걸 선택했나? 왜 이상을 뭐 선택했나?라든지 뭐 층위가 많으니까 그 층위를 늘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늘린 층위를 뭐 관객이 따라가거나 혹은 이해하는 과정에서 되게 즐거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작가가 정치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더 도달할 수 있는 통찰 같은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거나 막 이런 게 가능하다면 좀 되게 설득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설계된 작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에 도달하거나 작품을 감상할 것인가를 최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고급 예술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작가는 자기가 리서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흥미를 끄는 것들, 자기의 흥미를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고, 그걸 우리는 약간 되게 해독해야 되는 뭔가로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작업이나 이런 작업에 우리가 관객이 될 때는. 근데 왜? 막 이러는 거죠.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애초에 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장된 즐거움이나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면 뭐 정치적인 이득이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작가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나의 어떤 창의적인 아티스틱한 그런 선택에 의해서 배열을 할 테니까 복잡한 구조로 배열을 할 테니까 그 안에서 헤매봐라 아니면 뭐 해독을 해봐라 경험을 해봐라 그럼 그 자체가 예술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작가라는 거죠. 그냥 작가라는 거지. 인터뷰를 보면은 약간의 그런 힌트 같은 게 막 나오기는 하거든요. 뭐 막 왜 이상이냐, 왜 이 시냐, 왜 새로운 상점이냐 하면은 뭐 이 에르메스 재단 이거 자체가 뭐 파리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체류하면서 레지던시를 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류하던 당시에 뭐 여름 기상이변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뭐 가속화된 자본주의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붕괴되는 환경 앞에 묵상 정원을 가꾸고 벌을 키우고 도시를 거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100년 전 파리의 아라곤과 50년 전의 기 드보르를 떠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점핑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 자체도 이제 이상이 쓴 시 가운데서 프랑스어로 제목이 붙은 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연결을 단서들을 좀 나열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미 정보가 많고 되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전시장에 풀어놓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전시가 저는 어렵거나 정리 안 돼도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 될 건 없죠. 그런 걸 이제 그냥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짚고 싶은 부분은 아까 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감상자로 하여금 선명하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개념적인 의미의 외연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협업 혹은 뭐 기존에 많이 해왔던 그런 푸티지들을 차용한 듯 뭐 콜라주된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려고 물렁물렁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왜 확장하려고 했을까? 그런 그 지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복잡한 퍼즐을 이렇게 나름 풀려고 재밌게 풀려고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이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환경도 그렇고 6.8혁명 당시의 어떤 상황주의자들의 환경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할 수는 있지만 2020인 지금 상황에 그 방법론을 데려왔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 걸까? 물음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딱 그 두 지점이 조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효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관객은 꼭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작품을 보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언제나 오해되기 마련이고. 근데 다만 그냥 결과물이 추적해가기에 흥미로워 보이는가 아닌가? 어떤 표현적인 부분을 달성하느냐에서 그게 제가 느끼기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상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는 오히려 좀 너무 매끄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근데 부딪히네요. 좀 아까 제가 약간 하여튼 스스로 좀 의심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레퍼런스 과잉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데이터 시대에 정보 과잉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증상인가 싶기도 한데 최근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희? 이 전시를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전소정 작가보다 이상의 존재가 너무 커가지고 이상이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진다? 그게 가장 크게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의도랑 효과랑 그렇게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물론 관객이 작품의 의도를 뭐 당연히 오해는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의 효과가 달라지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일하는 게 우리가 작가의 의도가 잘 익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효과가 발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감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별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작품들의 그 형식들에서 변별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 감상 자체에서 뭔가 특징적인 거를 말하자면 효과를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나 뭐 그런 합치나 뭐 이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서 작품을 이렇게 경유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했지라고 그게 궁금해지면 그때 찾아봐서 뭔가 이상을 알게 되거나 뭐 아방가르드의 전략을 알게 되거나 이러면 그런 느낌이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딱 보니까 텍스트 안에 독립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가 있어서 그냥 그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하고 딱 맞게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관객에게 보여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여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술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골라내고. 너무 맹설수를 하게 되나? 내가? 아니에요.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요. 의미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뱉어버려요. 어차피 편집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글씨가 입을 다무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힘드네요. 그 틈이 그 예술의 재밌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에 작가의 의도가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의도치 않았는데 관객이 운 좋게 딱 잡아채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시도?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게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건데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한 예술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의도랑 효과가 당연히 결부돼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다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시작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효과가 낫느냐 안 낫느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랑 작가의 의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어떤 거였는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작품으로 내려가는 거랑 그냥 그런 차이인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씨의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전시가 이뤄진다는 게 어떤 딱 말끔한 화이트 큐브에 작품이 딱 놓임으로써 뭔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 관객이 경험해서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이나 결론을 도출해낸다고 하는 모습이 흔한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시각예술에서는 이게 항상 전시가
결과물로서 나왔다 해도 이게 결국 결과물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작가의 작업 생애라고 해야 되나? 한 긴 타임라인에서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뭐 시도가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뭐 변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나열해 나가고 또 그 다음 것들이 나오고 할 때 관객은 정말 어느 순간 한순간에만 그 지점에서 그 감상을 할 때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참 어려운 네 이게 프로세스의 일면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관객은? 작업의 여정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그 여정에 사실은 목표가 있잖아요. 어떤 작가마다의. 근데 그 목표는 사실 텍스트로 잘 제시되기가 쉬워. 하지만 전시장에 펼쳐지는 건 사실 그 목표를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작가는 평생을 거쳐서 그걸 목표를 획득해 나가려고 계속 작업을 할 테고 전시를 이어나갈 테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러기 전의 것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사실 이렇게 괴리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저도 작가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음. 저야말로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랑 항상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든 작업을 보여줄 때, 디스플레이를 할 때만큼은 그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납득이 돼야 되고, 전달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를 항상 이제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만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근래에 많이 접한 전시들이 다들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의 레퍼런스를 소환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관객이 처한 좀 무시할 수 없는 환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 맥락을 완전히 또 떼어가지고 전수정 작가만을 보기는 또 힘드니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강력하게 그거에 영향을 받긴 했거든요. 이게 뭐 또 이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살짝 솔직히. 그런 면들이 다 이렇게 겹쳐서 저한테 좀 참을성 없는 관객으로서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불평하는 관객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우리 책 얘기 안 했나? 네, 근데 책 책- 얘기할까요? 그냥 네. 책에 대해 간단히 짚고 마무리를 그러니까요. 책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다 보진 못했어요. 대략적인 목차 정도는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원본이 따로 있고요. 원본 자체가 다국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 제본한 게 맨 처음에 이상의 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분의 다양한 분야의 13분이 어떻게 이상의 시를 보았나 언급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물들의 종합인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연구 글도 있고 뭐 소설 같이 쓴 것도 있고 뭐 에세이처럼 쓴 것도 있고 혹은 뭐 기하도형처럼 그려놓은 도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만 사실 저는 전시장에서 파악하고 왔거든요. 근데 13분의 뭐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각자의 모국어, 각 분야의 특수 언어, 뭐 도면이나 스코어 등 이건 안 선생님 글입니다. 특수 언어로 비평적 연구에서부터 창의적 픽션과 새로운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한 책이에요. 13개. 근데 이 책의 편집자는 또 따로 계시고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 기획은 전수종 작가님 하신 것 같아요. 또 전수종 작가님이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올건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크레딧 같은 거 나오잖아요. 책에 이렇게 막 편집자 성함 따로 있고 그냥 제목 밑에 전소정이라는 성함이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냥 마치 작품의 제목과 뭐 작가 크레딧처럼 역자 같은 느낌인가? 역자라기보다 그냥 이 책 기획자인 것 네. 같아요. 네, 기획의 포지션이죠.
그러면서 전소장 작가님의 글도 실려 있어요. 도회된 로봇이라고 뭔가 근대 이후의 어떤 삶의 파편들을 로봇의 어떤 올건들, 뭐 무릎, 뭐 골반, 심장, 뭐 이런 얼굴 이런 것처럼 은유해서 쓴 텍스트들인데 자세히 사실 저도 읽진 않고 빠르게만 읽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뭔가 그 글과 이 전시 오브제들과 영상이 다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글들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전소정 작가님은 그 전에도 뭔가 출판물을 좀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안 되나? 그럼 거의 뭔가 이걸로 하니까 뭔가 다들 하고 싶은 말을 할 만큼 한 건지 이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사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애증을 갖고 궁금한 작가 같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던 영상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가보면 어떨까 하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엔 좀 저에겐 어려웠지만 어쨌든 팔로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혹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의시가 한 말이 엄청 중요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한 말들인 것 같고. 근데 저도 100분 공감해요. 네. 내 네네. 말에. 줌이라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자료도 같이 보고 동선도. 아 근데 힘드네요. 좀 약간 그래도 대면할 때 그 에너지는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을 동시에 하면 좀 끊기는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좀 색다른 경험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또 다시 만나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리뷰 토크는 쭉 to be continue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오늘 이번 리뷰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도 고생 많았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